이번에 함께할 책은 완벽한 공부법입니다. 챕터 1. 공부는 믿는 대로 된다. 분명 사람은 각자의 재능을 타고납니다. 그래서 각자가 타고난 재능을 다른 것들보다 뛰어나게 발휘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축구 훈련을 해도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며 공부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우리도 그곳에 속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노력을 하면 다른 특별한 분야들보다도 공부는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나도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첫걸음입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고 해낼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은 마술과 같은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이제 작은 성공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성공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작은 성취감은 도저히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게 해주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성공이 기대를 성장시키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혹시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데 어려움을 가지는 분들이나 무기력에 빠진 분들이 계신가요? 그분들께 미국의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가 좋은 방법을 찾아내어 알려주고 있습니다. 니체는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꿈을 꾸는 사람은 공부가 힘들고 지겹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가 왜 어려운 수학을 공부해야 하고 졸린데 책을 읽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반드시 해내려는 의지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시켜주는 힘을 줍니다. 자신의 목표와 공부의 목적을 찾았다면 또 한 가지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학습된 무기력을 극복해내는 일입니다. 우리는 작은 성공도 경험하지만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게다가 연속해서 실패하게 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연속된 실패는 비관적인 생각을 키우며 무기력에 빠지게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사고방식과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몇 번의 실패로 자신의 능력이나 성향을 단정짓지 말고 그 실패로 교훈을 얻고 성공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발판으로 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을 공부해봤지만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을 때 나는 수학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지 말고 수학이라는 과목은 좀 더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는 과목이니 부족한 부분을 더 잘 준비해서 다음에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고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수학은 그런 과목입니다. 수학적 사고력이 타고난 사람은 드물다는 것 또한 알아야 합니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대부분 기초부터 착실하게 학습해온 사람들입니다. 짧은 시간에 잘 해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능, 성격과 같은 것들이 타고나는 것이며 고정된 것이라고 속단하지 말고 모든 것은 성장할 수 있으며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해해서 그런 마음과 태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성장이 가능하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된 사람은 어떠한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실패를 통해 더욱더 잘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마음과 태도는 결국 실천으로 이어져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캐럴 드웩은 중학생 91명을 대상으로 마음가짐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수학 성적이 좋지 않은 91명의 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의 아이들에게는 수학 공부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그룹에게는 뇌의 가소성, 즉 뇌는 사용하면 할수록 좋아지는 과학적 사실을 알려주고 수학 공부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두 그룹에서 놀라운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수학 공부법만 배운 그룹의 아이들은 수학 성적이 거의 오르지 않았는데 뇌가 성장한다는 과학적 사실을 알려준 그룹의 학생들은 수학 성적이 많이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뇌는 사용하면 할수록 신경 간의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 발달하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믿은 것만으로 좋은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공부를 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뇌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우리의 뇌를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 후에는 어떻게 실천으로 옮기느냐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줘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그를 향한 믿음과 신뢰를 줘야 합니다. 우선 자신 스스로 이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고 자기 자신에게 응원과 격려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권위 있는 사람이나 부모, 교사 등이 가능한 학습자에 대해서 믿음을 주고 응원을 줬을 때 학습 대상자는 자신의 능력을 믿게 되고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며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실험 결과가 많습니다. 학습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조사해 본 결과 학업 성적이 높은 사람들이 학업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자기 효능감이 높고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큰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진심으로 공부를 잘하길 기대한다면 그의 성적과 관계없이 그를 응원해주고 그의 잠재력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를 믿고 응원해준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에게 신뢰와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잘하기 바라는 사람이 주위에 있나요?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에게 믿음과 신뢰의 용기를 메시지로 전달해 보세요. 공부해야 할 시기이지만 소홀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의 잠재력을 믿어주고 이 책의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 누구도 진심으로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소중한 시기를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진심을 담아 전해보세요. 챕터 2 메타인지 나를 모르면 공부도 없다. 메타인지는 1976년 발달 심리학자 존 플라벨이 만든 용어입니다. 메타는 무엇에 대하여라는 그리스어 표현으로 메타인지는 자신의 인지 과정에 관해 아는 인지 능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 아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메타인지가 공부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IQ와 기억력이 탁월한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실험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상위 1%의 학습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과 일반 학생들에게 연관성이 전혀 없는 25개의 단어를 3분간 암기한 후 테스트를 했습니다. 두 그룹의 아이들의 성적은 크게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상위 1%의 아이들은 자신이 몇 개의 단어를 3분 안에 맞출 수 있을지 상당히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반면 일반 학생들은 큰 차이를 보인 것입니다.
3분 안에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기억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 바로 그것이 메타인지 능력이며 이것이 공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1%의 학생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빠르게 밝혀내려고 노력합니다. 그 이유는 모르는 것을 밝혀내어 정확하게 파고들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며 조금은 귀찮고 어렵지만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가집니다. 하지만 일반 학생들은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때론 귀찮고 힘겨운 일이기에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기보다는 학원이나 강의를 보면서 배운 내용을 다시 복습하고 정확히 모르는 것도 아는 것으로 착각하며 학교와 학원에 의지합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큰 격차의 결과를 안겨다 줍니다. 그러므로 공부를 잘하기 위해 다짐한 학습자분은 어렵고 힘들겠지만 배운 내용을 스스로 요약해보고 자신이 이해한 대로 정리하면서 모르는 것을 찾아 복습하는 학습법을 꼭 실천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암기 효율을 높여주면 금상첨화입니다. 메타인지가 높은 학생들과 낮은 학생들 두 그룹에게 100개의 무작위 카드를 나눠주고 같은 시간 암기를 진행한 후 시험을 봤습니다. 메타인지가 높은 그룹은 평균 46개 정도를 기억했고 메타인지가 낮은 그룹의 아이들은 23개 정도를 기억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면 메타인지가 높은 그룹의 학생들이 월등히 암기력이 높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100개의 카드를 저마다의 방식으로 분류해서 암기했고 메타인지가 낮은 학생들은 그냥 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인지가 낮은 그룹의 학생들에게 메타인지가 높은 학생들이 했던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해서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준 후에 다시 시험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48개 정도를 암기해냈습니다. 메타인지, 즉 자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암기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이 암기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의 능력은 대부분 비슷하며 자신을 과신하지 않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누구나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뇌의 그 한계를 한번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인간의 뇌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억력 착각.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기억력이 낮으며 심지어 오해하거나 잘못된 기억을 확실하게 믿고 우기기까지 합니다. 건망증 때문에 곤혹스러운 일을 경험하며 기록해 놓지 않으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기억 능력은 우리가 공부하려고 시도할 때 더욱 큰 벽을 느끼게 하며 쉽게 포기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우리 모두는 기억력이 그리 좋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공부할 때 한 번 더 노력하는 인내심을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판단의 오류와 해석의 편향. 우리는 매 순간 판단해야 하고 작은 결정들을 내리며 살아갑니다. 지금 자신의 일과와 지나온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보면 공용 화장실을 갔을 때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칸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했을 거라고 판단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칸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칸이 가장 사용 횟수가 적었고 가장 깨끗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자부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오해일 경우가 허다합니다. 진실을 모른 채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을 신뢰할 뿐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와 오판을 하는지 실제 사례들을 모두 기억조차 할 수 없으며
나열하기도 힘듭니다. 또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의 하나인 대학교, 학과, 직업, 결혼을 선택할 때에도 우린 정말 뛰어난 판단력을 잘 활용하여 현명한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 할 수 있을까요? 항상 인간은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는 타인의 생각과 행동을 판단하는데 여기서 많은 오류를 범하며 오해와 갈등을 낳습니다. 현대인들은 문자, 글로 의사 전달을 자주 하기에 이런 상황이 더 많이 연출됩니다. 이 정도는 이해하겠지? 설마 이걸 모르진 않겠지? 라는 생각에 타인에 대한 생각까지 자신이 판단해버리지만 이것이 바로 오해와 갈등의 요인이 됩니다. 서로 각자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판단으로 상대방을 해석하기 때문에 소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며 살아갑니다. 여기에 자신의 판단에 의해 벌어진 결과의 해석마저 자신에게 유리하게 합리화시켜버리면서 스스로를 옹호해버리면 소통에는 더욱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통의 어려움은 인류의 영원한 과제이며 판단의 오류와 해석의 편향으로 인한 개인과 국가 간의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류는 정말 짧은 역사 동안 많은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왔고 발전시켜왔지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오류와 실수를 저지르며 살아왔고 지금도 우리의 오판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오점들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확증 편향. 우리는 자신이 처음 생각했던 것, 처음 접한 것, 처음으로 믿게 된 것을 지지하고 그것을 옹호하는 근거만을 찾아 더욱 확고하게 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권위자 편향이 더해져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나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들의 말들이 더해지면 더욱 쉽게 지지하고 깊이 빠져듭니다. 이후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는 본능이 더욱더 우리를 취약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여러 교육을 통해 인식했어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사상이나 철학, 종교, 이데올로기에 빠져 자신이 믿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며 그 믿음과 신념을 위해 자신의 삶마저 바칩니다. 그리고 자신과 다른 주장을 펼치는 사람과 다투고 심각하게 대립하기도 하며 목숨을 건 전쟁까지 불사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만들며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인간의 뇌의 한계점들을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뇌를 과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깊이 숙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해해서 공부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용기를 얻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챕터 3. 기억. 우리가 알아야 할 자신의 뇌에 대해 이해했다면 이제 어떤 노력을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004년 미국 메모리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벤 프리드모어가 한 말입니다. 기억은 기술이며 기억이 작동하는 법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대회 참가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억력을 발휘합니다. 이를테면 시 한 편을 쉽게 암송하며 처음 마주하는 100명의 얼굴과 이름을 15분 만에 정확하게 연결합니다. 또한 트럼프 카드의 순서를 5분 만에 암기합니다. 심지어 원주율 값도 5만 자리까지 외운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인간의 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억력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자신들은 천재가 아니라 기억이 작동하는 방법을 알고 제대로 활용하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기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고 느끼는 감각 정보는 뇌관을 통해 시상으로 전달됩니다. 이렇게 들어온 다양한 감각 정보들은 시상에서 뇌의 각 부위로 전송되고 여기서 처리된 정보는 전전두피지를 거쳐 단기 기억으로 저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 기억이 되기 위해서는 해마의 분류 작업을 거칩니다. 해마는 다양한 단기 기억 정보를 항목별로 분류하여 여러 뇌 부위에 전송합니다. 새로운 단어는 측두엽, 시각과 색상에 관련된 기억은 후두엽, 촉각과 움직임은 두정엽, 감정과 관련된 기억은 편도체로 전송됩니다. 뇌과학자들은 뇌에 있는 이런 저장 장소를 20여 곳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의 뇌로 하나의 정보가 들어오면 통째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 분위기, 냄새, 색상 등으로 구분하여 뇌 부위 여러 곳으로 나누어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을 떠올릴 때에는 기억의 한 단편이 다른 부위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의 파편들을 전자기파로 자극하여 진동수를 만들어 기억의 조각들을 소환해 하나의 통합된 기억을 재생시킵니다. 이때 기억은 왜곡되기도 하고 변형되기도 하며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억은 그대로 박제되어 보관되지 않고 변화하며 살아 움직입니다. 뇌가 정보를 기억하고 다시 결합하는 절차를 알아봤으니 이제 어떻게 하면 기억을 잘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주의 집중입니다. 우리는 신경 쓰지 않으면 듣지 못하거나 들려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주변의 작은 소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가 어느 날에는 신경 쓰일 만큼 크게 들리곤 합니다. 음악을 켜고 공부를 시작할 때 처음에는 들렸던 음악 소리가 어느새 전혀 들리지 않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뇌의 전두엽은 우리가 무엇을 인식할 것인지 선택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동시에 여러 소리의 자극이 들어올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전두엽은 20대 중반까지 성장하는데 어린아이들은 전두엽이 아직 덜 발달해서 주의 집중력이 낮은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이 주의가 산만하고 오랜 시간 집중을 못한다고 해서 혼을 내거나 자존감에 상처를 입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많은 정보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며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배운 내용을 전부 기억한다면 시험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많은 정보를 기억하는 것인데 이 기억은 바로 주의를 기울여 집중했을 때 효과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집중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우선 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읽기 능력은 주의 집중과 매우 큰 상관관계가 있으며 기억을 하기 위한 출입문과도 같습니다. 문자로 된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한다는 것은 상당한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다른 생각을 하면서 독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의력을 강화하는데 독서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의력을 따로 키워놓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독서를 통해 학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주의력과 집중력이 향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을 놀이터처럼 즐겨 찾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습관을 위해 부모의 노력이 필수적이며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 원하신다면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에 따르면 학습을 하고 10분이 지나면서부터 망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1시간만 지나도 50%나 사라지고 하루 뒤에는 70%까지 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억을 하는 데에는 복습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습은 그저 강의를 다시 듣거나 단순 반복 읽기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집중하고 각성할 때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주의력이 높아지고 그 결과 기억력이 향상되는데
강의를 듣거나 TV를 시청할 때에는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교감신경계가 비활성화 모드로 되고 주의력과 기억력이 낮아져 학습 효과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단순히 학습을 반복해서 읽는 것 역시 교재 내용을 소화했다는 느낌만 안겨줄 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습 내용을 스스로 요약해보고 스스로에게 설명을 해봐야 합니다. 내용을 자기만의 글로 요약하거나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려면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집중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려운 내용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해하고 기억해야 하기에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여기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 방법을 어렵다고 포기하고 편하고 쉬운 강의를 듣거나 반복 읽기를 선택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스스로 요약해보고 정리해봤다면 시험을 자주 보는 방법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동일한 학습 범위를 교육하면서 시험을 자주 본 학생들과 반복 학습만을 꾸준히 한 학생들을 최종 테스트를 해보니 시험을 자주 본 학생들의 성적이 훨씬 더 우수하게 나왔습니다. 시험 자체가 주는 긴장감과 문제를 맞히기 위해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모조리 꺼내는 수고로움은 장기 기억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한정된 시간 안에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이 방법은 단연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습을 할 때 교차로 하는 것이 능률적입니다. 하루에 한 과목, 그 중에서도 한 챕터만을 열심히 공부한다면 같은 유사한 과목이 반복되고 익숙해지는 이점 때문에 공부를 잘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 후에는 다시 어려움을 느끼고 재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몇 개의 과목을 교차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과목을 교차적으로 합숙해 나가면 학습해야 할 과목들을 매일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억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교차적으로 학습했을 때 효과가 3배 이상이나 나온다고 하니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습을 하는 두 번째 비결은 가장 중요한 인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부를 못하거나 포기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을 살펴보면 바로 인내심이 발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쉬고 싶고 놀고 싶은 본능, 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편한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이 공부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쉽게 이겨내지 못합니다. 재미있는 다른 것들의 유혹은 너무나 강력해서 공부를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루, 이틀, 며칠 동안 독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다가도 어느새 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포기하고 맙니다. 처음 공부를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고 오랜 시간 나름 공부한 것 같은데 공부한 양을 보면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마음만 앞서서 빨리 많은 양을 해치우고 더 많은 것을 공부해 좋은 결과를 내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뇌는 한계가 분명하여 좀처럼 빨리 좋은 성과를 안겨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는 공부가 당장 내일 이번 시험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더라도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생각만큼 실력이 오르지 않을 때에도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올바른 공부법을 유지하며 노력한다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수십만 명이 매년 인생을 건 시험을 치르지만 좋은 결과를 얻는 사람이 적은 이유가 바로 인내에 있습니다. 공부는 마라톤입니다. 열정을 다해 하루, 일주일, 한 달 해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끈기와 인내심을 실천해내는 것입니다. 공부의 방법이야 얼마든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성격과 성향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인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부든 무엇이든 열심히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경험하게 되고 여러 좋은 방법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열심히 해야 공부하는 방법이 발견되고 뇌가 성장합니다. 자연 생태계가 최선을 다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스템이며 70억 명에 육박하는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살아가기 위해 경쟁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는 태어남과 동시에 생존을 위해 노력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아가기 위해 해야 하며 나를 이해하고 사회를 이해하고 자연계를 이해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공부는 어쩌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또한 자신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며 여러분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제 보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책상에 앉아 지금 현재 자신이 해내야 할 것들을 정리한 후 공부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챕터 4.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 우리의 뇌를 이해하고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알았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이 남았습니다. 아는 것에 그친다면 모르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공부를 잘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든 오늘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습관이 되도록 해내야 하며 우리의 삶의 일부분과 우리의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챕터에서는 공부를 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다른 것들을 살펴봅니다. 1. 목표. 목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목표가 없다면 공부의 방법, 중요성을 아무리 안다고 해도 공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표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목표를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인생을 위해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계획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성취할 수 있고 현실적이며 시간 계획이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공부는 전략이 중요하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 탁월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공부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워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환경. 결심보다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면 바로 환경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천장이 높은 곳에서 학습한 사람들이 천장이 낮은 곳에서 학습한 사람들보다 효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문이 있는 공간이 없는 공간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몰입에 방해가 되는 스마트폰, TV, 게임 등은 주위에 없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니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것들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험 결과 몰입을 깨는 외부 방해가 조금만 발생해도 공부나 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엄청났습니다. 단 30초만 방해를 해도 다시 몰입해서 집중하는 데에 20-30분이나 걸렸다고 하니 정말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부하는 주위 환경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길 바랍니다. 세 번째, 낯설고 이질적인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창의성을 높이는 데에는 이질적이고 낯선 경험일수록 더 좋습니다. 창의성은 무에서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들을 보고 경험하면서 새로운 것을 연결하는 시도입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경험이 창의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중 전혀 본 적 없고 경험한 적 없는 이질적이고 낯선 체험은 우리의 뇌를 강하게 자극하며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다양한 경험에는 여러 취미 활동도 있고 여행,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양한 종류의 독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책을 통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으며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공부에 있어서 독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패라고 하는 것도 낯선 경험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패는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좋은 토양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감정과 건강관리. 끝으로 공부에 집중하려면 육체와 정신이 건강해야 합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신경 쓸 일이 많을 때에는 공부에 집중하려고 해도 그것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평안한 감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공부를 잘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공부를 해야 할 시기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되는 심적 어려움이 닥친다면 안타깝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은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꼭 평온한 마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공부는 결코 혼자 이룰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과 같이 몸의 건강도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공부할 의지가 있고 목표가 뚜렷해도 몸이 건강하지 않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알맞은 운동, 건강한 음식, 숙면은 꼭 챙겨야 할 필수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이 중 알맞은 운동과 잠을 잘 자는 것은 학습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많은 연구 결과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정 시간 운동하고 숙면을 취하는 것을 반드시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공부에 대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내용들을 모두 완벽하게 실천할 수는 없겠지만 이 내용들을 잘 요약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극복해야 할 요소들이 많다면 더욱 힘을 내시길 응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공부하는 데 있어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다면 그 상황을 탓하지만 마시고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진심으로 간절하게 자신의 꿈을 향해 노력하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여러분을 사랑하는 모든 이를 위해 후회 없이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며 과정을 멋지게 해내신 분이라면 실패하더라도 다음 기회에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소개한 공부 방법이 완벽하게 소화되어서 자기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시험에 실패하고 성공적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번, 그 다음번에 누적된 여러분들의 공부 힘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안겨다 줄 것입니다. 꼭 힘을 내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책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